직장 동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다녀왔다. 누군가는 이 세상을 떠나고 다른 누군가는 남았다.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순간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업을 바쁘게 운영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이제 그만 가야 하네 라고 나의 차례가 왔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죽음에는 예고편이 없다. 죽어감이 길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살아온 시간에 비하면 빠르게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삶이 주는 기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간다. 인간의 삶을 돌아보면 그저 불확실함만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부자가 되어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일생의 사랑을 찾게 되어 평생 함께할 것이라고 그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내 인생이지만 나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죽음만큼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 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던,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던 나를 비롯한 모두는 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죽는다는 불변의 진리 속에서 인생을 돌아보아야 한다. 로마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잘 죽는 법을 모르는 이는 잘 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스토아 철학자이자 로마 시대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마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죽는다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라고 말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삶의 끝이 존재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고민해 본다면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삶에서 한 번쯤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 특히 삶이 공허하고 인생이 시궁창같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죽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 삶의 끝을 생각해 보고 다시 지금 순간을 본다면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세네카는 항상 죽음을 탐구하고 연습해야 한다고 주장한 스토아 철학자이다. 삶을 바라보았을 때 인생은 죽음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며 태어난 날부터 우리는 매일 죽어가고 있기에 항상 연습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네카의 인생은 삶과 죽음이 함께했다. 세네카는 로마 시대 폭군 네로의 스승이었으며 또 다른 폭군인 칼리굴리 통치하에서 원로원의 멤버로 활동했다. 그리고 그가 모시던 황제들로부터 평생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다. 그 폭군들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목격하고 죽음에 관한 글들을 남겼다. 자신이 작성한 글을 통해서 죽음을 탐구하라, 죽음을 연습하라, 죽음을 훈련하라는 어구를 끝없이 반복했다. 세네카는 사람들에게 잘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죽음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을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준다.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면 가치 있는 삶과 멀어진다. 세네카를 비롯한 스토아 철학에서는 마음의 평온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로 부정적 시각화를 제안한다. 부정적 시각화란 나쁜 일을 예측하는 상상력 훈련이다. 모든 일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훈련이다.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친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어떤 것이 잘못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부정적인 시각화의 핵심이다.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삶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내 인생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언제나 죽음도 포함된다. 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먼 미래에 죽을 수도 있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현재 이 순간 나에게 벌어지는 문제들이 갑자기 사소해진다. 왜냐하면 죽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끝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들, 회사에서 고민거리, 경제적 상황들은 다 사소한 것들로 변한다. 그리고 지금 죽지 않았기에 내가 살아있음에 그저 감사하게 된다. 부정적 시각화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넣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야 한다.
사람들이 죽음을 떠올리지 않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라고 세네카는 말했다. 하지만 삶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끝이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 중에 하나로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심장이 얼마나 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생각해야 한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삶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잊지 말아야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외면할수록 가치 있는 삶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 둘째, 내가 가진 것들은 그저 모두 빌린 것일 뿐이다. 나에게는 무기한으로 빌린 소유물을 간직하다가 요청받았을 때 불평 없이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둘러본다. 통장 잔액이 있고 내 손안에 있는 핸드폰, 내 방에는 온갖 물건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의 물건이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 손을 떠날지 모르는 것들이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들이 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영원히 나의 것이라는 착각이다. 나의 소유물들은 분실될 수도 있고 인생에 불행한 일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투자를 잘못했다가 한 번에 사라질 수도 있다. 죽는 순간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나의 것들이 아니게 된다. 상속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전해지거나 더 이상 쓸모없다는 판단이 든다면 나의 소유물들은 태워져서 다 흩어지게 된다.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 단지 언젠가는 나의 손을 떠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모든 것은 결국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인간은 빈손으로 이 세상에 나오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떠난다. 세네카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자연에서부터 빌렸다고 여기라고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아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 빌린 것들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갖기 위해서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직장에서의 직위, 내가 갖고 있는 역량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모두 나의 손을 벗어나게 되는 것들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 수십억 이상의 자산을 갖고 싶어하고 해외여행을 마음껏 떠나고 싶어한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하고 좋은 차와 집을 갖고 싶어한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삶을 살아간다. 원하지 않는 일들을 참아가면서 열심히 출근한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책도 보고 운동도 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기른다. 모두 다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노력들이다. 하지만 단순하게 어떤 것을 갖고 싶다는 마음을 넘어서 집착하는 마음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긴다. 집착이 생기면 특정 물건이나 사람에게 과도하게 마음을 쏟게 되고 매달리게 된다.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면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된다. 왜냐하면 삶에는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돈에 집착하다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갖고 싶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큰 좌절감을 느끼고 삶은 고통스러워진다. 죽음이라는 삶의 결론을 생각하면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는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하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생을 바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 이게 모두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삶의 의미가 사라진다. 그래서 내가 갖고자 하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게 된다. 집착하지 않게 된다면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특정하게 집착하는 대상이 생긴다면 내가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대상이 나를 끌고 간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모으게 되었다. 평생을 바쳐 모아놓은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생각을 한다. 더 이상 수입은 없고 돈은 줄어만 간다. 매 시간마다 통장 잔액을 보면서 돈이 잘 있나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돈이 더 줄어들까봐
함부로 쓰지도 못한다. 이제 모아둔 돈을 쓰면서 노년을 즐겨도 되는 시기인데 돈에 대한 집착으로 돈의 용도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돈이 내가 모셔야 할 신이 되고 주인이 된다. 집이 점점 커지고 집안에 젊었을 때부터 모았던 명품 가구나 귀중품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그래서 집안에 내가 관리하고 지켜야 하는 대상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 비싼 가구에 혹시나 상처가 생길까봐 남의 손에 맡길 수도 없고 호들갑을 떨면서 청소를 한다. 집이 주인이 되고 나는 그저 이 집의 머슴이 되는 것이다. 무언가를 강하게 얻고자 하는 집착이 자유롭게 사는 삶을 방해한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도만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을 갖게 되면서 결국 집착하는 대상에 나의 시간과 정성을 모두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집착하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은 끝없는 불안감으로 가득 채워진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데 나만 잘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내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해진다. 이 모든 불안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삶이라는 것이 잠시 내가 빌려 쓰는 것들 뿐이라고 여긴다면 집착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내가 죽을 때 들고 갈 것도 아닌데 집착해봤자 어디에 쓸 데도 없게 된다. 그리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저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이었을 뿐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저 스쳐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세네카가 이야기했듯이 영원히 나의 것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짧은 인생 동안 잠시 빌린 것들이다. 셋째, 살면서 무엇을 보여줄지 생각하라. 세네카는 말했다. 아무도 시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인간은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처럼 시간을 함부로 사용한다.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죽음을 직면한 후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듯이 나에게 주어지는 24시간도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네카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가 절대 늙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말이다. 그리고 그제야 사람들은 젊었을 때 더 일찍 시작할 걸, 삶을 하루라도 제대로 살아볼 걸 후회하기 시작한다. 죽음을 생각하고 앞으로 살 수 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야 한다. 인생의 시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작가의 꿈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개의 글을 써본다고 생각해보자.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삶이 50년 남았다면 2600개의 글을 쓸 수 있다. 매주 글을 꾸준히 쓰더라도 2600개가 내 인생에서 글을 쓸 수 있는 한계점이 된다. 게다가 이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100살이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강하게 원하는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시도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가치는 매우 높다.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오늘의 나는 내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기 때문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야 한다. 그렇다고 원하는 것을 무조건 하지 말고 충실하게만 노력하고 살아가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의미이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지금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동안 나는 어떤 일을 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가? 내가 했던 선택들이 언젠가 후회되지 않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삶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세네카의 죽음에 대한 관점으로 내 삶의 끝자락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 삶은 영원하지 않기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영원하지 않기에 나는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나에게 주어진 물건이나 상황들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 나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의 소중함도 느껴본다.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 삶에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그렇게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만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간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한다. 오늘 나의 하루는 어땠는가?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삶에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직장 동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다녀왔다. 누군가는 이 세상을 떠나고 다른 누군가는 남았다.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순간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업을 바쁘게 운영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이제 그만 가야 하네 라고 나의 차례가 왔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죽음에는 예고편이 없다. 죽어감이 길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살아온 시간에 비하면 빠르게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삶이 주는 기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간다. 인간의 삶을 돌아보면 그저 불확실함만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부자가 되어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일생의 사랑을 찾게 되어 평생 함께할 것이라고 그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내 인생이지만 나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죽음만큼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 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던,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던 나를 비롯한 모두는 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죽는다는 불변의 진리 속에서 인생을 돌아보아야 한다. 로마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잘 죽는 법을 모르는 이는 잘 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스토아 철학자이자 로마 시대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마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죽는다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라고 말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삶의 끝이 존재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고민해 본다면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삶에서 한 번쯤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 특히 삶이 공허하고 인생이 시궁창같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죽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 삶의 끝을 생각해 보고 다시 지금 순간을 본다면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세네카는 항상 죽음을 탐구하고 연습해야 한다고 주장한 스토아 철학자이다. 삶을 바라보았을 때 인생은 죽음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며 태어난 날부터 우리는 매일 죽어가고 있기에 항상 연습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네카의 인생은 삶과 죽음이 함께했다. 세네카는 로마 시대 폭군 네로의 스승이었으며 또 다른 폭군인 칼리굴리 통치하에서 원로원의 멤버로 활동했다. 그리고 그가 모시던 황제들로부터 평생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다. 그 폭군들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목격하고 죽음에 관한 글들을 남겼다. 자신이 작성한 글을 통해서 죽음을 탐구하라, 죽음을 연습하라, 죽음을 훈련하라는 어구를 끝없이 반복했다. 세네카는 사람들에게 잘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죽음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을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준다.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면 가치 있는 삶과 멀어진다. 세네카를 비롯한 스토아 철학에서는 마음의 평온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로 부정적 시각화를 제안한다. 부정적 시각화란 나쁜 일을 예측하는 상상력 훈련이다. 모든 일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훈련이다.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친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어떤 것이 잘못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부정적인 시각화의 핵심이다.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삶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내 인생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언제나 죽음도 포함된다. 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먼 미래에 죽을 수도 있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현재 이 순간 나에게 벌어지는 문제들이 갑자기 사소해진다. 왜냐하면 죽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끝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들, 회사에서 고민거리, 경제적 상황들은 다 사소한 것들로 변한다. 그리고 지금 죽지 않았기에 내가 살아있음에 그저 감사하게 된다. 부정적 시각화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넣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야 한다. 사람들이 죽음을 떠올리지 않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라고 세네카는 말했다. 하지만 삶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끝이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 중에 하나로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심장이 얼마나 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생각해야 한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삶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잊지 말아야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외면할수록 가치 있는 삶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 둘째, 내가 가진 것들은 그저 모두 빌린 것일 뿐이다. 나에게는 무기한으로 빌린 소유물을 간직하다가 요청받았을 때 불평 없이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둘러본다. 통장 잔액이 있고 내 손안에 있는 핸드폰, 내 방에는 온갖 물건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의 물건이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 손을 떠날지 모르는 것들이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들이 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영원히 나의 것이라는 착각이다. 나의 소유물들은 분실될 수도 있고 인생에 불행한 일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투자를 잘못했다가 한 번에 사라질 수도 있다. 죽는 순간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나의 것들이 아니게 된다. 상속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전해지거나 더 이상 쓸모없다는 판단이 든다면 나의 소유물들은 태워져서 다 흩어지게 된다.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 단지 언젠가는 나의 손을 떠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모든 것은 결국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인간은 빈손으로 이 세상에 나오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떠난다. 세네카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자연에서부터 빌렸다고 여기라고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아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 빌린 것들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갖기 위해서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직장에서의 직위, 내가 갖고 있는 역량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모두 나의 손을 벗어나게 되는 것들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 수십억 이상의 자산을 갖고 싶어하고 해외여행을 마음껏 떠나고 싶어한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하고 좋은 차와 집을 갖고 싶어한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삶을 살아간다. 원하지 않는 일들을 참아가면서 열심히 출근한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책도 보고 운동도 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기른다. 모두 다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노력들이다. 하지만 단순하게 어떤 것을 갖고 싶다는 마음을 넘어서 집착하는 마음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긴다. 집착이 생기면 특정 물건이나 사람에게 과도하게 마음을 쏟게 되고 매달리게 된다.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면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된다. 왜냐하면 삶에는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돈에 집착하다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갖고 싶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큰 좌절감을 느끼고 삶은 고통스러워진다. 죽음이라는 삶의 결론을 생각하면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는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하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생을 바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 이게 모두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삶의 의미가 사라진다. 그래서 내가 갖고자 하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게 된다. 집착하지 않게 된다면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특정하게 집착하는 대상이 생긴다면 내가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대상이 나를 끌고 간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모으게 되었다. 평생을 바쳐 모아놓은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생각을 한다. 더 이상 수입은 없고 돈은 줄어만 간다. 매 시간마다 통장 잔액을 보면서 돈이 잘 있나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돈이 더 줄어들까봐 함부로 쓰지도 못한다. 이제 모아둔 돈을 쓰면서 노년을 즐겨도 되는 시기인데 돈에 대한 집착으로 돈의 용도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돈이 내가 모셔야 할 신이 되고 주인이 된다. 집이 점점 커지고 집안에 젊었을 때부터 모았던 명품 가구나 귀중품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그래서 집안에 내가 관리하고 지켜야 하는 대상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 비싼 가구에 혹시나 상처가 생길까봐 남의 손에 맡길 수도 없고 호들갑을 떨면서 청소를 한다. 집이 주인이 되고 나는 그저 이 집의 머슴이 되는 것이다. 무언가를 강하게 얻고자 하는 집착이 자유롭게 사는 삶을 방해한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도만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을 갖게 되면서 결국 집착하는 대상에 나의 시간과 정성을 모두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집착하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은 끝없는 불안감으로 가득 채워진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데 나만 잘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내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해진다. 이 모든 불안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삶이라는 것이 잠시 내가 빌려 쓰는 것들 뿐이라고 여긴다면 집착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내가 죽을 때 들고 갈 것도 아닌데 집착해봤자 어디에 쓸 데도 없게 된다. 그리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저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이었을 뿐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저 스쳐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세네카가 이야기했듯이 영원히 나의 것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짧은 인생 동안 잠시 빌린 것들이다. 셋째, 살면서 무엇을 보여줄지 생각하라. 세네카는 말했다. 아무도 시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인간은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처럼 시간을 함부로 사용한다.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죽음을 직면한 후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듯이 나에게 주어지는 24시간도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네카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가 절대 늙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말이다. 그리고 그제야 사람들은 젊었을 때 더 일찍 시작할 걸, 삶을 하루라도 제대로 살아볼 걸 후회하기 시작한다. 죽음을 생각하고 앞으로 살 수 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야 한다. 인생의 시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작가의 꿈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개의 글을 써본다고 생각해보자.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삶이 50년 남았다면 2600개의 글을 쓸 수 있다. 매주 글을 꾸준히 쓰더라도 2600개가 내 인생에서 글을 쓸 수 있는 한계점이 된다. 게다가 이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100살이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강하게 원하는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시도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가치는 매우 높다.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오늘의 나는 내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기 때문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야 한다. 그렇다고 원하는 것을 무조건 하지 말고 충실하게만 노력하고 살아가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의미이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지금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동안 나는 어떤 일을 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가? 내가 했던 선택들이 언젠가 후회되지 않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삶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세네카의 죽음에 대한 관점으로 내 삶의 끝자락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 삶은 영원하지 않기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영원하지 않기에 나는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나에게 주어진 물건이나 상황들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 나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의 소중함도 느껴본다.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 삶에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그렇게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만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간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한다. 오늘 나의 하루는 어땠는가?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삶에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